저희 선치라고 소설 작업을 해서 1994년 드디어 4월 달에 그대 우리 아픔 아는 나라는 노동상권에 대한 최초의 장편 소설이 출간이 되죠. 저희 삼촌이 물론 집필하셨지만 저도 한 2년 반 동안 이 작업을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드려서 이 책이 출간은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원래 이 소설 작업까지만 도와드리고 출간이 되면 노동상권에 대해서 이상 일을 할 생각은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반 동안 저희 선친을 도와드렸는데 제가 그때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었는데 박사학위 논문 코스를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2년 반 동안 이 작업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다시 논문을 써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 반 동안 들인 노력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 적혀있는 역사적 진실, 이 진실이 좀 일반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가 이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 생각을 바꿔서 이 노무사건 홍보 작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하고 그리고 사건의 중요성을 정리를 해서 제일 먼저 서울에 있는 여러 내신기관, 외신기관을 찾아갔는데요. 제일 첫 번째 기사를 써준 것이 연합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합통신이었는데 연합뉴스에 제일 먼저 아주 긴 3페이지, 여기서 보면 3페이지 나오죠. 상당히 장문의 이 소설에 대한 문학 기사가 실려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나는 것을 보고 이 잘하면 노무사건을 좀 더 보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더욱더 많은 신문사와 방송국과 외신 이런 데를 쫓아가서 사건을 홍보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은 적어도 한 4년 반 가까이 계속됐고 그 뒤에 이제 드디어 AP라는 거대한 통신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연합통신이 지금 연합뉴스죠. 보도가 된 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 이러한 르포 기사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일보가 또 이렇게 쓰게 되고요. 한겨레 신문이 쓰게 되고요. 경향신문이 뭐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제가 많은 신문 기자분들을 만나서 부탁을 해서 어렵게 긴 기사는 아니지만 이런 기사들이 나기 시작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외신 중에서 최초의 노무사건에 대한 보도는 AP가 아닙니다. AFP가 94년 7월 7일 이미 이런 기사를 썼어요. 노무사건에 대한 최초의 외신 보도는 AFP 1994년 10월 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단편 기사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목을 끌 수는 없는 기사였지만 외신 기사로서는 첫 번째 기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이제 알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소설 가지고 알렸는데 기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팩트, 새로운 뭐가 증거가 안 나오면 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소설로 한두 번씩은 신문에서 언급이 되고는 더 이상 언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구리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국내 자료, 그다음에 특히 미국에 있는 노구리 관련된 역사 자료 이런 부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기록들이 없으면 절대 기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이제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노구리 사건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노구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 대책위원회가 1994년 6월경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진정서를 만들어서 94년 7월 5일날 미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노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거기에 가담한 피해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5명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조차도 이 대책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가 했어요.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5명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뒤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을 상대로 저 사람들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냐고 뒤에서 수근수근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부담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5명 참여한 사람이 저희 선친 고 정은영 씨, 그 다음에 돌아가신 서정구 씨, 그리고 저, 그리고 현재 노무사건 유족회 양해찬 회장, 그리고 부회장인 정우호 씨, 이 5사람만이 똘똘 뭉쳐서 이 진상규명 활동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7월 5일 날 원래는 1960년 손해배상 신청을 해서 소송을 했고요. 5.16이 일어나서 군사정권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못하다가 35년을 못하다가 94년도 34년 7월 5일 34년 후에 94년 7월 5일 날 다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한테 진정서를 작성한 것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또 제출하고요. 다시 94년 10월 5일 날 미국 클린턴 대통령한테 보내고요. 그 다음에 97년 7월에 한국의 국회의장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97년 8월 30일에는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게 되고요. 97년 9월 10일에는 미국 상원 의장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고요. 97년 9월 10일 동일 날짜에 미 하원 의장 앞으로 보내고요. 97년에 다시 9월 10일 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보내 이런 식으로 20여 차례 수년에 걸쳐서 줄기차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미국 의회, 한국 의회에 노무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기만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매우 미미했어요. 94년 7월 6일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낸 진정서에 관한 처리는 청와대가 한국 국방부로 그 진정서를 이첩하고 그리고 다시 국방부는 미 8군한테 이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나서는 끝났습니다. 매우 무성의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꾸준히 신문기사 말고도 잡지, 저는 계속 이제 왜냐하면 일반 일간지, 중앙 일간지가 이 노무 사건을 다루는 것을 탁탁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기사를 자세히 쓰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간지나 월간지 쪽 잡지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주로 좀 진보 성향 좀 이런 잡지 쪽으로 접촉을 해서 충청 리뷰, 그 다음에 시사저널, 월간 만지, 시사저널, 경향신문이 그 당시에 주간지 운영하던 주간지가 뉴스메이커거든요. 이런 데를 가서 좀 자세한 기사를 내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나 좀 이런 자세한 기사가 나도 노무 사건이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정서를 이제 이렇게 보내다가 한 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라고 해야 돼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가 찾아가서 그 당시에 총무 목사님을 만나서 이 노무 사건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미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보다 더 강력하게 진상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제 예측이 맞아서 일단은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좀 도와준 덕분에 미 국방부로부터 첫 번째 회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미 국방부가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서 보내온 최초의 답은 노무현 사건 현장에 그 당시 사건 당시에 노무현 사건 당시에 현장에 미군이 없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죠.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소설을 가지고 노무 사건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한두 번 기사가 나오고 더 이상 안 나기 때문에 이걸 계속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적 진실, 사료, 기록들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많지 않지만 이미 노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가 일부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 자료를 이제 영어로 번역도 하고 증거 자료를 해서 미국 정부에 보내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찾았던 노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타블로이드 판인데요. 이게 조선인민문화라는 신문이고요. 이 신문은 원본은 미국 본토에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내셔널 아카이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소장하고 있던 문서고요. 이 신문의 중요한 내용 중에 보면 노무 사건이 발생하고 마지막 퇴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미국이 퇴각하고 난 다음에 철수하고 난 다음에 북한군이 내려오고요. 북한군이 내려오고 거기에 종군 기자가 노구리 쌍굴에 질비하게 사람 시체가 있고 이런 사건 장소를 보고 쓴 루포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이 폭격과 기총소사의 대상으로 평화주민 400명을 학살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노구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렵게 이 기사를 찾아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증거 자료로 해서 다시 미국 정부에 다시 보냈어요. 그때 이번에는 어떤 답변이 오냐면 노구 사건이 현장에 있었으나 미군이 있었으나 노무 사건에 개입한 정보는 없다라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답변이에요. 또 다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사실은 수행하게 되거든요. 한국 전쟁도 수행했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도 수행했죠. 이라크 전쟁도 수행했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하게 되고 많은 전쟁에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 개입하기 때문에 아마 노구리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 중요한 휘발성 또는 확산성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인지 어쨌든 노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짓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대한 미국을 대상으로 더 이상 진실규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과 방송과 내실, 외실에 계속 노무 사건을 알리는 작업은 동행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작업했던 것은 뭐냐면 미국이 노무 사건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노구리 사건이 역사적으로 좀 존재한다. 역사적인 실존을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논문을 98년도부터 논문을 시작해서 충북대학교 최병수 교수하고 제가 공동 논문으로 노구리 사건에 대한 최초의 역사학 논문을 써서 충북대학교 인문학제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역사학 논문이 노구리 사건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학 논문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제가 그렇다면 이 노구리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논증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충남대 그때 법과대학장이고 작년에 로스쿨 원장까지 지낸 이재권 교수하고 제가 공동으로 노구리 사건에 관한 국제법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그 내용은 당연히 미국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노구리 사건에 대한 배상에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오는 국제법 논문을 썼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사화도 하고 노구리 사건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연구 작업을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노구리 사건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노구리 사건을 언론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미국 정부는 법치국가고 또 노구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그 문서 증거 등등을 그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그것을 꾸준히 미국 정부에 제시하고 언론에 제시하고 하는 그런 학문적 작업이 병행돼서 노구리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지난한 작업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이 노구 사건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리고 유감 표명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